선크림 절대 바르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이런 영상이 진짜 많죠.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의사 선생님은 듬뿍 발라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선크림에 대한 모든 논란 깔끔하게 종결해 드릴게요. 아침에 화장 안 밀리게 선크림 잘 바르는 비법, 그리고 덧 바르는 방법, 자극 없이 세안하는 아주 현실적인 사용법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요즘 유튜브 보면 선크림 발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진짜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선크림에 관련된 유튜브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썸네일에 바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 영상도 상황에 따라서 일부 안 바를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거의 다 바르라는 결론이거든요. 저희 피부텐텐에서도 선크림 이야기 정말 여러 번 해왔잖아요. 제 의견도 비슷해요. 선크림 바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선크림 지금 당장 안 발라도 별로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어요. 선크림 발라라 이런 것도 다 상술이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잘 안 바르는데 문제를 잘 못 느끼겠거든요. 사실 피부 좋고 나쁜 거는 타고난 게 크죠. PD님 피부가 유전적으로 선크림 안 발라도 잘 안 타고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그게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28년 동안 트럭 운전하신 분, 창문 쪽 얼굴만 주름이 많이 생기고 폭삭 늙어버렸잖아요. 같은 사람 얼굴이니까 유전자도 같을 거고 먹는 것도 같을 거고 같은 화장품을 사용했을 텐데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 얼굴이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다른 거 차이가 없고 자외선 때문이죠. 실제로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왼쪽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선크림 안 바르면 그냥 피부가 좀 타고 기미나 잡티 정도만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자외선이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해서 노화를 엄청나게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콜라겐이 파괴되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잔주름 같은 피부 노화가 남들보다 훨씬 갑자기 훅 오는 거죠. 나는 선크림 안 바르는데 피부 잡티 없다고 좋아하실 게 절대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 나의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유튜브 보면 아예 안 발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크림 성분 그 자체가 주는 피부 자극 때문이에요. 특히 자외선을 화학적으로 흡수해서 분해하는 유기자차 성분의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 바르는 순간부터 따갑고 눈도 시리고 확 뒤집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세안 때문인데요. 우리가 쓰는 선크림이 폼 클렌저 한 번으로는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해 뜨기 전에 일찍 출근을 하시고 일하는 동안에도 해가 안 드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밖으로도 안 나간다. 그리고 해 지고 나서야 퇴근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깐 혹시라도 외출하게 되면 모자나 양산으로 살짝 가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햇빛을 거의 안 보는 분들에 한해서만 괜찮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출퇴근할 때 햇빛도 좀 보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커피 마실 때 햇빛도 좀 보고, 사무실에도 창문 한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예 골방인 경우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주 특수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SPF랑 PA 그런 지수가 있잖아요. 높은 걸 쓰면 피부가 자극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SPF나 PA 지수가 높아지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실내 활동만 할 때에는 낮은 걸 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SPF 50에 PA 4개짜리 제품을 쓰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요? 방금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선크림을 정량만큼 안 바르기 때문이거든요. 선크림에 쓰여있는 그 숫자만큼의 차단 효과를 보려면 얼굴 전체 기준으로 투핑거 유닛이라 그래서 손가락 2마디 정도를 발라야 해요. 보통 이해하기 쉽게 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PD님 이렇게 발라요? 아니요.
보통은 정량에 한참 못 미치게 콧물만큼 바르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지수가 좀 높은 걸 발라야 겨우 일상생활 방어가 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500원 동전만큼 바르면 화장도 다 밀리지? 얼굴도 하얗게 막 떡지잖아요. 원장님은 진짜 그렇게 바르세요? 네, 저는 아침에 정말 그만큼 정도 발라요. 대신 저는 한 번에 듬뿍 얻는 게 아니라 저만의 쪼개기 루틴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만큼의 양을 저는 한 3번에 나눠서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겹 얇게 바르고 나서 머리 말리고 그러면 또 한 5분, 10분 이렇게 지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바른 다음에 뭐 옷을 입던가 뭘 좀 먹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얼굴에 발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흡수되고 세팅될 시간을 좀 충분히 주는 거죠. 이렇게 바르면 화장도 거의 안 밀리고 정량을 바를 수가 있어요. 완전 꿀팁이네요. 이렇게 듬뿍 바르면 하루 종일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죠.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뭐 땀도 흘리고 피지도 나오고 내가 표정을 지으면서 움직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단막이 깨지고 효과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2-3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해요. 근데 원장님 솔직히 여자들은 화장도 하는데 그 위에 선크림을 막 계속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선크림을 그렇게 덧바르는 거는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일하는 뭐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진료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점심 먹을 때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해질 때 퇴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덧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야외 활동이 거의 없는 분들한테 2-3시간마다 덧바르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아침에는 선크림을 아까처럼 바르고 그 중간에는 현실적으로 딱 2번 덧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퇴근하기 직전에 한 번. 딱 이때만이라도 덧발라줘서 일상의 큰 자외선 노출을 좀 충분히 막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생활을 하다 보면 땀도 나고 피지도 나오고 막 얼굴에 먼지도 묻는데 세수를 하고 선크림을 덧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덧바를 때마다 세안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현실적인 덧바르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 위에 사실 크림 형태를 덧바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 쿠션이나 선 파우더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덧바를 때 그러니까 티슈로 얼굴에 기름기만 살짝 눌러서 걷어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덧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찝찝하고 귀찮고 난 정말 점심시간에 잠깐만 외출할 거다. 뭐 이런 분들은 양산 마스크, 뭐 책 넓은 모자 이런 걸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세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막 너무 세게 씻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세안이 충분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중 세안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크림을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덧바르게 되고 또 그때마다 세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묻은 피지, 먼지, 뭐 겹겹이 쌓인 선크림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거고 특히 요즘은 톤업 제품 같이 선크림에도 그런 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 지워지는 느낌이 안 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빡빡 씻어가지고 더 장벽을 무너뜨린다던가 아니면 진짜로 덜 씻겨서 트러블이 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비법 같은 것도 있어요? 비법까지는 아니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클렌징 밀크거든요.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헹궈내지 않으면 잔여물이 여드름을 유발하기 쉽고 그리고 일부 천연 오일 성분 중에는 피부 민감한 분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왜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낼 때 그 마찰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밀크를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아주 부드럽게 롤링을 해줘요. 절대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손끝에 물을 살짝 묻혀서 한 번 더 문질러주는 유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해요. 그래서 하얗게 변하면서 노폐물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고 폼 클렌저로 남은 유분기만 씻어내주면 되죠.
피부가 뭐 아토피라던가 뭐 아니면 쉽게 빨개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되나요? 근데 이제 평소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약한 분들은 이지워셔블 무기자차 선크림을 추천드려요. 이름이 그래도 잘 씻어진다는 선크림인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1차 세안제 폼클렌저 하나만으로도 세안이 가능해서 뭐 예민한 분들이라든지 이중 세안 못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지워셔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이 뻘뻘 나는 상황이나 물놀이 갈 때는 쉽게 지워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클렌징 밀크를 활용해서 아주 부드럽게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해요. 원장님은 뭐 쓰세요, 선크림? 저는 보통 때 쓰는 건 ASF에서 나오는 무기자차 톤업 선크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이드에서 나오는 이지워셔블 선크림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안티에이징이 선크림 바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텐즈님들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생활 습관에 맞춰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셔서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 같은 꿀피부를 유지하자고요. 이 밖에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